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초의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그 개념에 대해서 용어 설명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이론, 가설, 방법 또는 뭐 실천 지향, 또 모델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실천 접근 내지는 뭐 실천적 접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 또 개입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일 겁니다. 개입 또 기술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어떠한 그 컨텐츠에서는 모델이란 용어를 썼구나, 어디에선 이론이란 용어를 썼구나, 또 가설 무엇을 얘기하나, 내지는 방법론, 또 개입 이것이 무엇인지 각각 무엇인지 여러분한테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제가 그 용어 정의를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실천 접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practical approach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pproach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접근이라는 말은. 근데 이 approach라는 말은 그 이론적 접근이라고도 그 합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체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ystemic approach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여러 사회복지 실천 기술 대상자 내지는 클라이언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변화시키거나 그 수정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그 이론적인 접근, theoretical approach를 써야 되는지, 또 어떠한 체계적인 접근, systemic approach를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구상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강의가 그 학부 2학년 강의를 기반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학년을 점점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실습도 갔다 왔을수록 이러한 용어들이 훨씬 더 그 익숙해질 수 있고 그 용어에 대해서 딱딱 머릿속에 그림이 이렇게 사진 찍히듯이 딱 찍힐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가 도구화되어서 변화 매개체로서 클라이언트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프로치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러면은 이런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그 클라이언트 중심 접근법 내지는 클라이언트 중심 어프로치, 또 인지 행동적 접근, 뭐 cognitive approach, 또 과제 중심적 어프로치, 위기 개입 어프로치, 그 다음에 심리 역동적 또는 심리 사회적인 어프로치, 체계적 가족 치료 어프로치. 이렇게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어프로치라는 거는 어떤 체계화된 시스테미컬한 그 다가감이라고 그 이론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접근법을 쓸 때에 하나만 가지고 쓰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그 생각에도 그 하나의 생각만 유지해가지고 밀고 나간다. 그러면은 그 생각에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그 이론적인 접근, 체계적인 접근을 쓸 때에 클라이언트의 환경, 또 클라이언트의 개인, 또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사회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떻는지를 그 어세스먼트해서 사정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그 어프로치를 써야 되는데 그때에 어떠한 이러한 절충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회복지는 그 여러분도 오늘날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학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왜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는 여러 학문, 여러 분야와 융합과 복합을 할 수 있는 또 융합과 복합을 하면 할수록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에 그 유용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접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융합 또 특정 이론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이론들, 여러 접근법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라는 유기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들에 대한 지식, 또 그를 둘러싼 사회 환경에 대해서도 그 판세 내지는 상황을 그 적절하게 또 가장 그 근거 있는 정보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난 주에 그 강의했던 내용과 이번 주에 강의 듣고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접근법과 여러 가지 모델, 여러 가지 이론적인 응용, 적용이 있을 텐데 거기에 융합, 복합을 통해 가지고 보완시키고 또 확대, 적용시켜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합한 그 해결 모형을 제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가가 기술력을 행할 수 있겠죠.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실천 그 용어로서 그 관점,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그 배우려고 합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바라보는 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바라보는 지점을 이야기하니까 그 어떠한 그 하나의 그 바라보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다양한 전체로서의 사회하고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의 맥락 속에서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바라보는 퍼스펙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관점. 그래서 어떠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예,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찰이라든지 또 순서, 이러한 정하는 방식의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할 것인지.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명확한 개입을 하기 위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그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반차별적 관점이다. 반억압적 관점이다. 또 반인종 차별적 관점이다. 요새 굉장히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 페미니스트적 관점이다. 또 이용자 관점이다. 이용자라는 것은 어제 제가 그 설명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유저, 이용자.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놓고 그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 훨씬 더 고객의 입장에 강조된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용자 관점에서는 어떨 것인지. 즉 이용자라고 하면 이걸 누구를 이야기하나 하면 시티, 클라이언트를 이야기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관점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급진주의적 사회복지 실천 관점. 예. 그 급진주의라 하면은 그 마르크스나 막스, 엥겔스, 네, 이러한 사람들 그의 어떤 바라보는 지점, 예, 그러한 그 관점, 퍼스펙티브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그 인터벤션이 나왔습니다. 개입.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용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사는 약을 잘 지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의사는 치료를 잘 해야 되겠죠. 예. 사회복지사는 개입을 잘해야 됩니다. 마치 그 약을 투입했을 때 그 약이 효과가 있어야지 그게 유용한 거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터벤션 했을 때, 개입했을 때 그게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수정시키거나 이렇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그 개입 자체가 유용한 것처럼 그 인터벤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어떤 그 사용하는 그 어떤 치료라는 용어에 비유해서 많이 그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한 어떠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 내에서는 이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마치 의사가 처방하듯이 그 사회복지사가 그 플랜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어떠한 모델 내지는 어떠한 이론에 기반해서 내가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초이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개입을 할 때에 그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하는 게 기본이고요. 또 사회 환경 내에 어떤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관점으로 개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예, 그 사회에 흐르는 그 사회가 굴러가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그 규칙들, 가치들 이게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다 진실 내지는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개입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가 거기에 이제 관점을 둬가지고 다양하게 그 이론들을 초이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입에서 고려되어야 할 그 7가지 정도의 그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여러분들 이제 이게 학부 강의 중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되도록이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딱 뭐 5가지, 11가지, 뭐 7가지 비슷하게 7가지 그 원조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수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고등학교 때나 내지는 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달달달 외우는 식의 그런 공부를 하시지 말고 연관 관계에서 연속 손상에서 또 전체로서 바라보는 그러한 그 눈을 가지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터벤션 할 때에 고려되어야 할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는 문제가 어느 만큼 위급한지입니다. 그 만약에 굉장히 위급한 문제라 그러면 위기 개입, crisis intervention 해야죠. 위기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어느 만큼 위급한지. 두 번째는 그 문제를 경감시키지 않았을 때 그 예후 또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네. 또 세 번째는 그 문제를 줄이는 데 있어서 성공할 어떠한 가능성 내지는 기회가 있는지. 또 네 번째로는 그 사회복지사, 워커가 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워커나 기관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빌리티,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거 파악해야 돼요. 우리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 아닌지 그거를 가지고 개입을 해야지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건데 무턱대고 그 한다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한테 굉장한 그 어려움, 상처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의 그 모티베이션, 동기 내지는 동기 수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지지라든가 후원이라든가 그 참여 어떤 게 있는지도 요것이 이제 사례 관리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텐데 그 사례 관리에서는 자원을 목록화하고
또 지지 체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그 관계로 이러한 단계로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문제의 구체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인터벤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야기할 때부터 나왔던 용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스킬. 네, 스킬인데 어떠한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라든가 또 경험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 기술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제가 지난 주에 그 설명을 할 때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기술을 펼칠 때 뭐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사회복지사 자신의 인스트루먼트 도구를 가지고 사회복지사 자신이 변화 매개체로서 활용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한 그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기술에도 어떠한 그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에서 무엇을 각각 그 강조하고 또 무엇을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그게 바로 기술이 그 출중한 거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또 임상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그 유능한 사회복지 실천가가 되려고 하면은 이 사회복지 실천 스킬을 아주 유능하게 펼치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면은 굉장히 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기초로서 용어, 터미놀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어떤 프레임워크, 준거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준거 틀도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초이스 해왔어요. 잡아왔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언어가 뭐냐 하면은 사람 중심. 사람, 인간.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강의할 첫 번째 주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죠. 인간이 행복할 권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 그때 인간이 들어가죠. 사람이 들어가죠. 사회복지는 가장 첫 번째로 인간, 휴먼. 예.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 중심의 접근, 사람 중심의 변화, 또 사람 중심의 문제 해결, 사람 중심 접근법, 클라이언트 중심이 되겠죠. 사람이란. 예.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룹 테라피 내지는 뭐 커뮤니티 워크, 지역사회 복지를 할 때에도 그 중에 항상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을 잊지 말고 그 휴머니티를 강조하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휴머니티는 어떠한 뭐 이슈나 문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의 판도 이거 이전에 늘 인간이 먼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인간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을 강조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스티그마를 찍는 경우가 있어요. 낙인.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보도되고 있기도 하죠. 동성애자라든지 계속해서 동성애자의 사람을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가 부지불식간에 스티그마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아니면 장애인에 대해서 또 스티그마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또 노인에 대해서도 예. 매스컴에서 노인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하는데 어떤 보도를 하나 하면은 뭐 독거노인, 가난한 노인, 또 굉장히 불우한 노인, 또 우울한 노인. 예.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보도가 될 때 거기에 어떤 하나의 스티그마가
덧입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을 강조하고 사람을 강조하지만 낙인의 강력한 어떠한 사회 정치적인 결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를 사용할 때도 진정성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언어에 인간이라는 언어에 힘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진실한 자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회복지 프랙티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스스로가 굉장히 사력 있고 또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의 복지, 클라이언트의 안녕을 진실되고 또 배려심 있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있어서 프레임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진실한 자아를 사용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치료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다문화 인구가 한 200만 넘어섰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구의 한 4% 이상이 되는데 국제적으로 인구의 2% 이상이 넘으면은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에 돌입했습니다라고 공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4%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다양한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우리 소사이어티에 합류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다양성을 진실되게 존중할 수 있어야지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는 그룹워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 접근을 할 때도 다양성의 존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준거틀 프레임워크 네 번째로 이 강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strengths, 강점. 강점이라는 거는 어떤 장점이란 말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강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떠한 클라이언트이든지 간에 지금 굉장히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잘 못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강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점이 규명되고 인정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어빌리티, 힘이 생겨요. 이거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점, 관점, 방법론이 사회복지 접근에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프레임은 나는 맨날 실패했어. 나는 못해. 내가 하면은 망칠 거야. 또 안 될 거야. 이러한 셀프톡, 자기 신념, 자기 말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이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도와주기 위해서 강점,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점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개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천 개입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정서적 지지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실질적인 직접적 실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례관리. 사례관리라는 것은 과목명으로 아마도 여러분들이 따로 배우실 겁니다. 사례관리. 서비스 조정이라고도 하는데 사례관리. 최근에 와서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이 영역을 일괄지어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개입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개입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을 위한 실천 개입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가족을 위한 family approach, 가족을 위한 실천 기술 개입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그룹, 집단을 위한 그 실천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집단을 위한 실천 기술로서는 예를 들어서 자조 그룹, 셀프 헬프 그룹, 스스로 돕는 그룹이죠. 뭐 지지 그룹, 서포트 그룹, 또 교육 훈련 그룹, 에듀케이셔널 그룹, 이러한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을 할 때 다양한 이렇게 알코올 의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특정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그룹까지도 이 소집단화 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 기술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그 매크로 어프로치를 할 때에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 기술도 있는데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할 때는 보다 더 좀 큰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보다도 그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하려면은 또 다른 실천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실천 기술의 어떤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천 기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을 좀 기대하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무엇을 배웠는지 차분하게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